텅 빈 상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을씨년스러운 거리.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로 세계 곳곳에 유령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반복됐던 위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것일까? 경상수지 적자, 가계부채, 외환위기, 파생상품의 범람. 이 모든 경제 위기를 불러온 문제점들을 기업가라는 키워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있다. 최악의 위기 상황은 지나갔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환상에 불과할 뿐더러 오히려 경제 위기의 해결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저자. 경제 저격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글로 옮겨 세상을 놀라게 했던 존 퍼킨스의 책 경제 저격수의 고백을 주목해보자. 윈윈 전략이 아니라 상대편 어떤 국가에 진출을 하면서 사실 그 상대국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그런 착취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정부의 어떤 요직에 앉아 있다거나 내지는 큰 기업 내지는 금융회사의 어떤 임원으로 있으면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상대편을 결국은 착취하고 희생을 해가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시장 경제가 태동하기 이전부터 정부와 기업을 위해 일했던 사람은 존재했었는데요. 이런 물밑 작업이 치열해진 것은 최근 몇십 년 사이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퍼킨스는 자신도 경제 저격수였다는 고백으로 이 책에 서문을 엽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경제 저격수는 수석 경제학자라는 그럴듯한 직함을 가진 현대판 살인 청부업자와 같다는데요. 그럼 먼저 경제 저격수의 실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저격수는 외교관도 첩보원도 아니다. 민간 기업의 컨설턴트로 일하며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관 대출을 그 나라 지도부에 설득하는 게 이들의 일이다. 개발을 미끼로 가능한 많은 빚을 쓰도록 정부에 권유하고 국제기구로부터 빌린 돈은 발전소, 항만, 사업공단 등 인프라를 구축할 미국 기업으로 돈이 흘러간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자원을 외국의 싼 값에 넘기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라는 강제적인 요구를 한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고 공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국가 자산을 다국적 기업에 매각할 것을 강요한다. 그들의 기본적인 토대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식으로 경제 발전을 하는 전략이 세워졌다면은 당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든지 경제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자기네들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건 기본적인 전제인데 내가 강대국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강대국은 나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 이 시스템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왔다라고 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죠. 1951년 이란의 총리 모사데크가 모든 석유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자 미국은 무력 개입 대신 중앙정보국 요원인 커미트 루스벨트를 급파했다. 그는 폭력배를 고용해서 연이어 폭동과 시위를 일으켰다. 모사데크 총리는 국정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고 3년 만에 정권은 무너졌다. 그 후 미국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국가수장에 올리고 각종 이권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 커미트 루스벨트의 행적이 알려지고 국가정보원 출신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경제 저격수. 경제 발전 전문가란 이름으로 민간 기업에서 월급을 받지만
결국 이들의 역할은 자원이 풍부하거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제3세계 국가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다. 존 퍼킨스는 이번 경제 위기의 본질을 경제 저격수들이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 그 대상자를 미국의 시민들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수출은 40년 만에 최고 하락폭인 30% 감소했고 기업의 투자 역시 40% 줄어들었는데요. 통계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미국의 경제 위기. 저자가 말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경제 저격수를 고용한 그 기업에 있었습니다. 국가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지배 세력은 대통령이나 독재자, 정부 관료가 아닌 CEO들. 자유무역을 꿈꾸는 그들은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추구해왔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수는 비등록 인원까지 포함해서 약 3만 명. 2004년 한 해 동안 21억 3천만 달러가 로비 활동에 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미국 대통령들이 섬겼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선거에 돈을 대는 대가로 더 많은 영향력과 권한을 요구하는 기업 총수들로 바뀌어 있었다. 저자는 기업가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불안정하고 불공평하며 위험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기업가들이 택한 것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평가를 통한 이득이 아닌 단기적인 거래 결과로 주어지는 높은 임금과 보너스. 실제로 미국 CEO들의 연봉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313% 증가했다. 그리고 각종 로비와 압력으로 얻어낸 기업의 규제 완화. 정부가 기업과의 손을 들어 공익을 위해 존재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결과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소비자였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많이 번 기업가들을 존경하지 않는 문화인데요. 사실 시장경제체제의 논리에서 본다면 경쟁을 이겨내고 돈을 많이 번 기업가일수록 존경을 받는 게 옳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CEO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월마트의 창립자 샘 월튼. 세계 역사의 한 축을 기록한 CEO들은 기술 발달에 놀라울 만큼 커다란 공헌을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빈부격차를 한층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단기적인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며 금융 파생 상품과 같은 서류상의 숫자 노름을 쫓고 오염된 환경 같은 진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세계의 큰 기업들이 많은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의 어떤 총 이익에서 보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역시 근저에는 기업들의 어떤 내지는 기업 리더들의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일어났던 금융 위기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그 투자은행들 내지는 금융권의 탐욕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게 지금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들의 탐욕을 조정해야 되는,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욕구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정해야 한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역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나의 표어같이 사용하고 있다. 변화는 분명 찾아오고 있다.
저울의 균형점이 사람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기업은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만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저격수로 탄탄한 성공가도를 달리던 저자가 자신이 목격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담은 이 책을 내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 책에 저술된 모든 사건들이 엄연한 사실이란 점에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이후에도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데요. 우리 사회를 감염시킨 돌연변이 자본주의에서 파생돼 나온 일련의 과정들을 되돌리는 일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